네, 지금 시각 1시 42분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규모라든가 지원 대상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거 다시 이제 심의 과정이 좀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전 국민 지급이 아니고 소득 하위 80%로 한정을 했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캐시백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3%가 넘었다가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소다 KBS 제1라디오 시사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 국민 지급 민주당 쪽에서 하겠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인터뷰 통해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 잡았다, 뭐 당론으로까지 뭐 정한다더라, 이런 얘기들 좀 알려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하고 당정 간의 회의를 열어서 소득 하위 80%로 방향은 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대권 주자들도 지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왔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좀 완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을 계속 지금 주장을 원칙을 좀 고수해 왔던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70% 정도 지급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부처로 따진다 그러면 기재부죠. 네, 그렇죠. 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네. 70%와 전 국민 그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했다. 그래서 네. 한 80% 정도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절충이다. 뭐 협상하다 보면 중간쯤에서 타협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보겠습니다.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라는 걸 내놨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추경안 규모로 따지면 3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33조 원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종의 직접 국민들한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게 세 가지 대책이다. 네. 이 3종 패키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존의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한도 없이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겠다. 1인당 25만 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4인 가구면은 4인 가구까지만 100만 원. 네, 하면 그랬죠. 그 이상 뭐 5인 5인 6인은 필요 없었어요. 네. 그냥 4인까지만. 네. 가구원 수가 많아도 네. 더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숫자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으면 1인당 100만 원. 25만 원, 100만 원씩 주고 5명이면 125만 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의 타격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훨씬 더 크게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래층을 두텁게 한다 이런 취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저소득층 네.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25만 원에 1인당 10만 원씩 더 얹어주겠다. 그러니까 3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저소득층에 대해서. 네, 저소득층은. 네. 뭐 2인 가구라고 하면 70만 원.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가겠죠. 예. 여기 한 3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손실보상제 논의가 지금 이거 계속해서 하고 법 이번 통과되고 했었잖아요. 예, 상임위를 일단 통과했는데 네. 손실보상 법제와 별도로 별도로 또 추가로? 네. 근데 추가로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손실보상제 지금 상임위 통과한 걸 보면 피해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이전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900만 원까지도 확대하겠다. 그걸 포함하면서 이제 900만 원까지. 그게 일종의 손실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손실이 있었던 것은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냥 가름하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겨냥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해준다는 겁니다.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위 20%에만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했다. 예. 그러면은 다 돌려주기는 하는데 모든 국민에게? 예. 아. 근데 소비 여력이 좀 큰 계층이 더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예. 기존에 우리가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 쓰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예, 예. 더 쓰겠다고 해도 얼마 더 못 써요. 아.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그 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계층일 수밖에 없고요. 지원 대상이. 그러니까 그런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 캐시백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체 국민의 소득 하위 80%의 하나의 어떤 지원 대책이 들어가고 소득 하위 저소득층한테 좀 더 두텁게 가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캐시백 형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하위 80%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 80%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할 명분이 딱히 없어요. 예. 그래서 전국민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일단 여러 소득 지표가 있잖아요. 예. 지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아마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이자 소득이나 사업 소득, 기타 소득 그러니까 네. 소득으로 주로 따지고 네. 재산이 또 일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소득 파악이 비교적 투명하고 정확하다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의 경우에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 가입자는 37만 6천 원, 네. 지역 가입자는 41만 6천 원 가량이 되면 하위 80%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소득으로 좀 환산해 주면 어떻겠느냐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득으로 따지면 1인 가구는 약 365만 원, 네. 2인 가구는 617만 원, 3인 가구는 796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입니다. 그러면 976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분은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경계가 조금 그렇죠. 애매할 경계에 수 걸리면 있겠죠. 받고 누구는 경계가 넘어서면 바로 못 받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 국민 아닌 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뭐 주려면 다 주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또 갑자기 등장한 게 이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국민재난지원금이고 지원한다고 그럼 돈으로 주면 될 것 같은데 뭘 또 쓰라고 하고 쓰는 거에 전보다 더 쓰라고 하고 전보다 더 쓰는데 거기서 금액의 몇 %를 제하고 그중에 뭐를 또 돌려준다고 하고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코로나19가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던 거는요. 네. 공급이 부족해서 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소비가 위축이 돼서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쓸 기회가 없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네. 소비를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캐시백 같은 형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예. 네. 근데 캐시백은 8월 사용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캐시백으로만 1조가 넘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네. 3개월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에 카드 사용 금액이 있다고 치죠. 네. 그러면 그 사용 금액을 2분기와 비교를 해서 3% 이상 사용한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3% 이상 더 사용해야 되느냐? 네. 3% 그렇게 따지면 굳이 얘기하면 13%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더 2분기하고 비교할 때. 통상 2분기는 비수기예요. 우리 여름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 직전에 있는 건데 3분기부터 서서히 이제 소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4, 5, 6, 2분기 4, 5, 6에 네. 그래서 3분기는 이제 7, 8, 9니까. 네, 그렇죠. 9월을 끼고 있는데 네. 추석 직전부터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추석을 끼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9월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봐도 3% 정도는 2분기에 비해 3분기가 소비가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늘어나는 거니까 3%는 기본적으로 까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10%를 더 사용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생의 취지를 살린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2분기 사용 금액이나 3분기 사용하는 금액에 모두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잖아요. 네. 이런 금액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설명이 너무 좀 잘 확 안 들어오니까 네.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카드 써요. 네. 이거 갖고 좀 해주세요. 예.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던 사람이 카드값 100만 원. 네.
8월에 8월부터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8월에 153만 원을 썼다. 그러면 3% 초과한 금액을 따지면 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3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3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2분기에 비해서 50만 원을 더 쓴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럼 50만 원 더 써야지 5만 원 돌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지만 더 많이 쓴다고 해서 20만 원이든 뭐 30만 원이든 계속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그냥 5만 원 주면 안 돼요? 그걸로 쓰라고 하면 되지 왜 50만 원을 다 쓰라고 하고 그 50만 원 어디서 더 써 그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더 주면 되지. 왜냐하면은 상위 20%로 따지면은 한 1조 원 정도, 제가 아까 1조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20%에 그냥 전 국민 지원을 해줘도 그 금액이면 가능한데 굳이 왜 그렇게 방식을 복잡하게 선택하느냐. 게다가 카드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래서 비율로 따져서 금액을 한다면 뭐 한도가 30만 원이라고 한정된다고는 하지만 30만 원 쓰는 건 다 고소득자들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혜 대상이 한 500에서 6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캐시백 예산이 1조 원이면은 상위 20%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정부가 볼 때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보면 소비 유도를 하는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소비 유도라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 캐시백으로 들어가는 1조 원의 예산은 카드사로 1조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카드사가 다 갖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 수수료가 이제 카드사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카드사가 이제 매출이 높아질 테니까. 8448님께서 캐시백 조건이 카드 한 개로 많이 써야 혜택입니까? 여러 개 카드 소지자는 이런 또 질문까지 들어오는데. 근데 그것도 아주 복잡하긴 한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 말씀 더 드리던 것도 더 마무리를 좀 짓고요. 그래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캐시백 예산이 1조 원이면은 10조 원을 더 써야 예산이 소진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1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러니까 소비 유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20%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받지 않아도 생활이 그래도 넉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계층에서 소비를 더 쓸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캐시백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1조 원 재난지원금 또 재정 안전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한 10조 원 정도 소비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안 들어와. 그 계획대로 될지는 실제로 그만큼 써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개 써요? 여러 개 써요? 카드? 그거 이제 복잡해서 도대체 예를 들면 대형마트도 빠지고 백화점도 빠지고 다 빠진다는데 그거 2분기 사용한 거 내가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나 카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금융회사 이용 금액을 한 회사 데이터로 합치는 절차인데요. 이것 역시 카드사별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주로 쓰는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카드사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정하는 절차가 또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제가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전담 카드사는 그러면은 2분기에 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해서 이용자에게 늦어도 8월 초까지 공지해주고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도 공지를 또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확정된 겁니까? 야당하고 협의 과정이 남아있긴 한데요. 야당도 선별 지원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크게 틀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